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 얘기 나눠보는 CNB 사랑방의 정순천입니다. 오늘 사랑방 손님은 72번째 손님을 모시는데요. 정말 우리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우리 이창화 대구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마 오늘 색다른 우리 본부장님 나오셔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건데 오늘 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많은 얘기들 많이 해주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소방안전본부장 이창화라고 합니다. 무술년 새해에는 우리 대구 시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아이고 좋은 인사 감사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30년 동안 근무를 하신 걸로 이력이 나오시던데 네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그럼 30년 동안 하셨습니까? 옛날부터 뭐 어릴 때부터 소방관이 되시겠다고 꿈을 꾸셨나요? 저는 그 소방관이 되겠다고 어릴 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어떤 걸 전공하셔서 이렇게 이 길로 오시게 됐습니까? 예, 제가 소방 공무원이 되게 된 배경은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건축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네. 예, 했는데 우연히 이제 학과 게시판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게시판에 이제 소방 장학생을 이렇게 뭐 선발한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눈에 번쩍 들어왔던 부분이 이제 거기 장학생이 합격하면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3년까지 이렇게 장학금을 전액 이렇게 준다고 구 내무부에서 이렇게 모집하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네. 장학금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네, 그때 당시는 뭐 대체적으로 가정 형편이 좀 더 좋은 편은 아니었으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 오로지 장학금 받아가 하려고 하는 그 시절이었구나.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고향이 경남 산청에 지리산 밑이다 보니까 산청에.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그래서 저도 뭐 농부의 아들이라 대학 갈 그렇게 참 형편이 넉넉지 못한 그런 또 환경에 제가 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소방장학생에 이제 지원을 하고 그래서 거기 전국 대학교에서 5명을 뽑았는데 제가 좀 운이 좋아서 이렇게 합격을 하고 소방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네, 전국에서 5명. 예, 전국 대학교에서. 그럼 5명이었죠. 완전히 진짜 뭐 대단한 실력이라 해야지 됐겠다, 그죠? 다른 과를 전공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이렇게 모든 여건상 과를 바꿨고 이 길로 오시게 됐다. 후회는 없습니까? 예, 과를 바꾼 것은 아니고 그대로 갔는데 이제 왜냐하면 그때 소방 장학생을 모집하는 계기가 우리 소방에 이 전문성을 이렇게 좀 소방 공무원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건축물 내에 소방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축과 소방은 이렇게 그럼 맞네. 매치가 맞는 겁니다. 맞는 거네. 그래서 제가 소방에 들어와서 이제 건축을 전공하다 보니 소방 관련 법령을 이해하기에 상당히 참 많은 도움이 됐고 지금도 30여 년 소방 공무원을 생활하면서도 제가 참 대학교 때 그래도 건축공학을 전공하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무해 왔습니다. 모든 우리 생활 여건 속은 전부 건축물
기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예. 예. 그걸 기본으로 알고 그게 소방 호스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된다라는 예. 거 더 쉽게 더 빨리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건축물에 설치하는 이 각종 여러 가지 이제 소방 그 시설이 많이 있는데요. 네, 네. 그런 곳에 요소요소에 화재가 났을 때 그러네. 이제 어떤 경보를 네. 알려주는 그런 네. 경보 설비라든지 네. 또 이제 불이 났을 때 이제 그 화재를 진압하는 이제 소화 설비 네. 뭐 등등 해서 많은 소방 시설이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아직 참 열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생각했던 그만큼 임용 당시에는 정말 열악했을 텐데 어땠는지요? 네. 제가 그때 85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소방에 들어갔을 때는 환경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네. 거기 가보면은 우리 직원들이 우선에 거기 거주하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그 지금 뭐 대기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화재 출동에 대비해서 대기하는 곳을 얘기하는데 그 환경 자체도 군대에 있는 그 내무반처럼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설이. 네. 네. 그런 또 군대 같은 그런 또 기분도 들었고 네. 또 장비 같은 것도 보면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그 어떤 오래된 그 노후된 뭐 소방차라든지 또 개인 쓰는 우리가 그 방수복이라든지 또 헬멧이나 뭐 장갑 이런 안전 장비도 네. 굉장히 아주 질이 많이 떨어지는 또 그런 장비가 참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네. 2교대 근무인데 한 명이 뭐 휴가를 간다거나 이렇게 이제 결혼이 생겼을 때는 대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대기를 하면은 이제 연속 3일을 근무하게 되죠. 객일제니까. 그러면 네. 72시간 오. 이렇게 근무를 하고 이게 집에 갔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유 세상에. 그러면 사람의 한계가 예, 예. 어느 정도 쉬어줘야 되는 그 시간이 예. 필요한데 예, 예. 3일 근무하고 예. 또 장비 열악하고 예, 예. 이러다 보면은 사람이 막 순간 빨리빨리 다 동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았겠습니다. 그죠? 그때는 그래도 뭐 그때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좀 또 그렇게 잘 살지 않은 또 나라고 또 다른 부분도 또 뭐 좀 열악했는데 3일 동안 이렇게 근무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아이고 정말 고생하셨겠다, 그죠? 네, 그 당시에는 또 젊어서 아마 또 견디지 않았나 그 뭐 생각도 젊어서 되고. 뭐 참고 견뎠습니다. 네. 그러면 고향이 경남 사천이라 하셨는데 산청. 예. 산천. 네. 산청. 근데 그때 첫 발령을 경남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네. 첫 발령을 경남 충무 소방서라고 네. 해서 네. 거기 제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네, 네. 네. 그 당시에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 예, 그렇습니다. 예. 경남에서 제가 고향이다 보니 경남에 오래도록 소방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네. 예, 경남에 근무할 때는 제가 그때 뭐 소방본부에 오래 근무를 했고, 특히 이제 경남에는 제가 승진해서 이제 거창 서장하고 사천 서장, 진주 서장 네. 세 군데 서장을 또 마치고 경남 소방본부장도 제가 했습니다. 네. 특히 사천 서장 시절에는 제가 119 기마대를 제가 조직을 해가지고 119 기마대. 예, 네, 거기 네. 사천에 성마장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말을 이용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네. 기마대를 제가 조직을 했었습니다. 네, 멋집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또 성마도 배우고 네. 해서 산불을 또 예방 캠페인이라든지 네. 또 여름철에는 이제 삼천포에 남일대 해수욕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거기서 나가서 이제 또 말을 가져가니까 해수욕하러 온 분들이 막 이렇게
말 옆으로 많이 와서 사진도 찍고 네. 그런 곳에서 이제 또 우리 홍보물도 네. 나눠주고 막 이렇게 네. 예,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참 좋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1월 불조심 그 강조의 달 기간에는 네. 제가 직접 말을 타고 그 삼천포 시내를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퍼레이드를 또 우리 뒤에 소방차도 이렇게 세우고 해서 그러면서 또 삼천포 중앙시장까지 또 이렇게 다니면서 우선에 이제 말을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선을 집중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집중할 때 이렇게 플래카드라든지 네. 이 홍보물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네. 그 화재 예방 홍보를 많이 했던 게 참 기억에 네. 많이 남습니다. 네, 네. 좀 예. 특이한 예, 그 예, 예. 캠페인 활동을 하셨다,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 쫙 지나가고 소방차가 지나가면은 뭐지? 하면서 쳐다보면서 아, 불 조심해야 되겠다. 또 우리 소방 캠페인을 저렇게 하시는구나. 뭐 아주 일을 즐겁게 하셨다, 그죠? 예, 예. 네. 말 타고 이렇게 홍보도 예, 하시고 예, 예. 운동도 하시고 예, 예, 또 많은 예. 사람들한테 즐거움도 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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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하신 걸로 예, 됩니다. 예. 네. 그 대구 소방안전본부장으로 부임한 지 지금 2달 되셨다 하셨나요? 예, 2달 반 네, 됐습니다. 네. 네. 아, 그럼 저기 그 특히 지난달에 뭐 그 재난 현장 구급 대응 훈련 뭐 평가에서 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좋은 소식도 있던데 아, 그만큼 지금까지 그 성과가 있고 이렇게 큰 상을 받을 때까지 많은 어려움을 또 있었고 또 다른 곳에도 많이 근무를 하셨는데 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대구에 오셔서 보니까 예. 그 대구 환경이라든지 평가에 상을 받고 좋은 결과가 나기는 했는데 예. 그 다른 데 계시다가 오셨는 대구 상황은 어떠신지. 네. 그 이제 대구에는 이제 와서 보니까 대구는 서문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취임식과 동시에 네. 서문시장 그 불난 현장을 바로 방문을 했습니다. 아, 취임하자마자. 예, 네, 네. 그래서 대구에는 그 이런 그 시장 화재가 다시는 안 나도록 이렇게 좀 네. 해야 되겠다. 네. 이런 다짐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구의 시장 화재 예방을 아니면은 위해서 어떤 대책을 제가 세워야 될까 이게 고민을 좀 하던 차에 제가 이제 생각난 것이 우리가 시장의 그 자율 소방대를 상인을 중심으로 해서 네. 자율 소방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예, 그래가지고 자기 그 시장은 시장 상인들이 스스로 좀 지키게끔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시민 그 상인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자율 소방대를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구 시내에 이 전역에 그 의용 소방대가 약 한 있습니다. 2천여 명이 있습니다. 네, 네, 2천 네. 명 정도 있는데 그쪽에 그 요소에 다 그 의용 소방대를 통해서 이렇게 그 시장을 이렇게 좀 책임 관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해서 그 상인들과 같이 이렇게 순찰도 돌고 또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또 이렇게 그 점검, 소방시설 점검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하고 나머지 이제 우리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이렇게 이제 지원하는 시스템. 네.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트라이앵글이 돼서 하나의 이렇게 네. 네. 예, 완벽하게 시장 화재를 막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제 그 서구에 있는 그 신평리 시장에 네. 제가 직접 가서 그 전국 처음으로 이렇게 발대식을 어제 개최를 했습니다. 네.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시책이 전국에서 최초인 만큼 아마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그 시장까지 우리가 그 화재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시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도록 그
해야 되겠지만은 그 소방 기구도 있어야 되잖아. 그 의무적으로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예. 아파트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뭐 아파트도 다 있고 이제 주택에도 네. 소화기는 이제 의무적으로 한 대씩 네. 보유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가정에도 있고 예. 그 이제 특히 전통 시장에는 소화기 통도 뭐 조금 더 큰 걸 해야 되겠습니다. 비치를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우리 집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큰 화재가 되지 않고. 아, 그리고 우리가 그 지금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그 예.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 지금 고가 사다리차 같은 네, 경우는 사다리차가. 우리가 보통 한 23층 정도 23층. 예, 네. 그 이상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법적으로 몇 층까지 그거는 없습니까? 예, 기준이? 그 법적으로 우리가 뭐 사다리차를 몇 메다까지 보유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아, 예, 없는데 없는데 최고에 올라갈 수 있는 건 23층 이제 정도다.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사실 그 고가 사다리차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이 작업 반경, 그렇죠. 펼 수 있는 이런 네, 공간이 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주차장이 이렇게 있다든지 하면은 장애물이 많아서 또 네. 그 펼치지 못하는 네.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고층 건물에 화재가 나면은 네. 이 건물에 설치된 자동 소화 설비라는 게 있는데 스프링클러 설비라고 네, 해서 네. 그런 그 소화 설비를 이용해서 불이 자동적으로 꺼지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예,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소방서에서 와서 이제 인명을 대피시키고 화재도 진압하는 하나의 어떤 보조 수단이지 고층 건물에는 우리 소방관이 일찍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잘 유지 관리해서 언제나 이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그 고층 건물을 지을 때 법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이어야 되는 그런 예. 제도적으로 되어 되어 있죠. 있습니다. 예. 지금은 6층 이상 건축물에는 모든 네, 층에 이제 무조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네. 많이 강화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예. 아파트에도요? 예, 아파트에. 그럼 지금 현재 예전에 지어놓은 아파트는 아파트는 16층 이상 16층 이상. 스프링클러 설비가 돼 있었고 네. 그 다음에는 또 11층 이상으로 또 강화됐다가 지금은 이제 6층 이상으로 이렇게 네. 많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네, 네. 예, 그게 늘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고층에 지금 아까 22층, 23층까지 못 예. 올라간다 했는데 예, 예. 사다리차가 예, 그럼 그 위층에 지금 대구는 56층까지 있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있죠. 네, 현실적으로 예, 예. 그렇게 됐을 때 그 시설이 물론 잘 돼가 있어야지 되는데 예,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큰 위험도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제일 문제는 소방차가 들어가는데 양쪽 주차장에 차들이 나열되어 있으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경우는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금 특히 이 양면 주차가 예, 예. 가장 또 좀 문제가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잠시 차를 대놓고 어디 볼일 보러 가가지고 네, 네. 자기는 이제 짧은 시간에 볼일 끝날 거라고 봤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차 대놨을 경우 우리가 네. 통행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맞습니다. 굉장히 위험한데 네. 저 입장에서는 근데 이번에 이제 법이 그 개정이 되어서 소방기본법이 개정이 된 6월 달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네. 우리가 긴급할 때는 이렇게 그 출동을 하다가 예. 화재 출동을 하다가 양옆에 뭐 소방차 일반 우리 차량을 이게 뭔가 이렇게 피해를 줬더라도 우리 국가에서 이제 이렇게 보상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법률이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네, 아까 예. 같은 그런 경우 예. 소방차가 못 들어가게 예. 방해가 된 차는 네네네. 잘못되더라도 예. 보상을 해줄 수 없다. 예. 멋진 법입니다. 예, 이번에 제천 사고 터지고 난 이후에 네. 개정이 됐는데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법이 개정해서 6개월 경과 기간을 둬 가지고 네. 6월 달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네. 우리 이번에 이제 대구 시민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이렇게 예. 잘 아셔서 그러니까요. 반드시 이런 그런
불법 주차를 네. 하지 않도록 네, 그렇게 네.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게 법이 개정됐다는 예, 예. 사실 잘 모르거든요. 네네. 꼭 또 국가도 미리미리 하면 좋은데 사고가 뻥 터져야지 네. 또 이제 이런 법을 또 시행을 하고 하는데 그러나 뭐 지금이라도 됐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골목길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인명 피해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그 정말 골목 다니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겪는데 안타까운 이런 그 주차 문제에 대해서 이런 법은 정말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구의 다른 타시도보다 대구의 그 화재 건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대구의 화재는 한 5년간 평균을 보니까 네. 한 1,700건. 1,700건이요. 예, 평균이가 연간. 연간. 예, 1,700건 정도 화재가 나고, 네. 90명 정도가 이게 사망이나 부상을 입습니다. 예, 네. 1년의 평균.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12건이 발생했는데, 네. 예, 평균보다는 조금 낮습니다만은,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 이 특별시 광역시 단위에서 보면은, 이제 서울이 물론 크니까 가장 많고, 그다음 부산, 세 번째가 대구가 화재 발생이 많은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예, 네. 예. 아이고 정말 바짝 신경 쓰셔갖고 좀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걸 좀 많이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그죠? 예, 항상 저희가 네. 이제 예방 활동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네. 예방 활동, 화재 예방 활동도 많이 하고 또 홍보도 많이 하고 네. 화재 난 어떤 사례 같은 것도 이렇게 언론에도 많이 이렇게 그 공개를 하면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그 시민들의 그 안전의식, 네. 이런 문제, 방심, 네. 예, 부주의, 네.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관심 있게 화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주셔야만이 화재가 좀 건수가 줄지 않겠나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각 가정마다도 우리 일반인들도 그것도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참고적으로 가정마다 나라는 소화기 통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화재가 나지 않으면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대로 놔놓으면 문제가 없는지 네. 아니면 몇 년 가면은 그 효력이 떨어지는지 그런 건 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각 가정별로 이제 이 소화기가 설치되어져 있는데 하나씩.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소화기가 이 가정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아무리 소화기를 갖고 있어도 뭐 신발장 안에 둔다든지 네. 안 보이는 곳에 있으면 화재가 났을 시는 비상 상황인데 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어디에 네. 두었는지. 네. 그래서 가장 그 눈에 잘 띄는 곳에 소화기를 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가 있으면은 그걸 안에 이제 그 분말이라고 해서 네. 그 소화 약재가 들어 있는데 네. 그런 부분도 계속 이렇게 세워두면은 네. 이렇게 좀 굳을 수도 그렇지. 있는데 안에서. 이렇게 조금 한 번씩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좀 흔들어 주면은 네. 흔들어 보면은 이 굳는 것도 좀 방지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게 그 소화기 위에 손잡이 밑에 그 이 게이지가 있는데 네. 네. 반드시 그 게이지의 침이 그 녹색을 가리켜야 돼요. 그 아. 압이 왜냐하면은 이게 레버를 누르면은 소화약제를 분출시키는 그 압력이 있어야만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그 압이 그 녹색 공간에 있어야 분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만약에 이제 적색에 있다든지 하면은 그 소화기 판매하는 곳이나 정비하는 곳에 가져가서 이걸 다시 이게 충전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네. 소화기 통에 녹색 네네네. 이 색깔이 보여야 된다. 예, 침이. 침이. 예, 게이지에. 예. 그게 아주 중요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예, 각 가정에 의무적으로 하라니까 진짜 말씀 맞다나 그 신발장 안에 연할 수도 있고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나눌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구나 늘 신경을 쓰고 그걸 관리를 해야 된다. 녹색 침이 보이지 않으면 다시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소화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소화기의 그 내용 연수는 10년입니다. 10년. 예. 10년마다 교체를 해줘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이 없어도.
이상이 네.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전문기관에 네. 이렇게 검사를 해서 연장은 할 수가 있는데 네. 일단은 뭐 10년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네. 네. 아이고, 네. 오늘 아마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이 많은 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우리 각 가정마다 우리가 지키고 이웃집에 또 그런 것도 전달하고 가르쳐주고 또 그 각 지자체에서도 그런 교육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 네. 부분은 저희는 대구 그 803 밑에 그 시민안전 테마파크라고 있는데요. 네. 그쪽에 가면은 뭐 소화기 사용법 관리 요령 이런 것도 다 교육을 시키고 우리 뭐 지하철 체험이라든지 지진 체험 모든 걸 이렇게 그 교육을 체험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 네. 거기 1년에 우리가 한 17만 명 정도 네. 그 교육을 받고 있는데 네. 그 안 받은 분들은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거기 직접 가족끼리 가서 네. 이렇게 휴일날 이렇게 많은 체험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그것도 아주 뭐 어디 야외에 놀러 가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 가서 체험하러 가야 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가족끼리 휴일 되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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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정말 또 그 최근에 우리가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예. 그 부산 기장 산불 등 그 네네. 타시도에서 큰 화재로 인한 국민들의 걱정이 정말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뭐 TV 틀기가 무서울 정도로 이런 뭐 화재가 계속 났으니까 우리도 그 뭐 서무시장에 이렇게 겪었고 했었지만은 그 지금 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시 그 우리 그 대비를 하자. 안전하게 뭐 철저한 그 소방 당국에서도 지금 네. 새로운 뭐 그 아까 시행령도 다시 시작을 하게 되고 안전에 대해서 많은 걸 새롭게 많이 하시죠. 예. 제천 저 스포츠센터 작년 11월 21일 날 네, 화재가 났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제가 우리 대구 지역에 또 이런 시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제가 네, 확인해 보니까 대행 복합 스포츠센터 대구 지역에 22개소가 있더라고요. 네. 아이고 많군요. 예, 그래서 그 뒷날 바로 우리가 제가 지시를 해서 그 22개소에 긴급 그 특별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 해보니까 그 분량이 9개소가 있었습니다. 오, 22개 중에 9개나. 예, 네. 약 한 40% 정도의 네.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불량 대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행정 조치를 다 시켰고 지금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욕장만 되어져 있는 곳이 한 320개 정도. 네. 이런 곳에도 지금 현재 1월 달에 지금 이렇게 그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저도 지금 가장 그 중요시하는 부분이 그 인명 피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는 대상. 네, 네. 그런 걸 지금 저는 제일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뭐 노인 요양 시설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다중이 이용하는 무슨 백화점이나 뭐 대형마트 라든지 또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어떤 놀이 시설이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사고가 나면은 이렇게 인명 피해가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가 좀 소방력을 이렇게 좀 집중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관리자의 안전 의식입니다. 네, 네. 또 근무하는 종업원들. 네. 이게 이번에 스포츠센터에서 제천에 그 화재가 났을 때도 종업원들이 다 살았지 않습니까? 먼저 피난하고. 네. 화재가 나면은 종업원들이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대피 유도를 먼저 시키고 자기는 뒤에 피난을 해야 맞는 거지. 네. 자기가 살기라고 먼저 피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그 관리 책임자 직원들의 그 의식. 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도 하셔야 된다. 네네네. 그리고 그때도 우리 뭐 TV로 봐서는 그 비상구로 돼 있는데 비상구에 뭐 많은 짐을 거기다가 정말 비상구 역할을 못 하도록 다 막아놔쁜 이런 상황이는데 그런 것도 담임 조사를 다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조사를 했는데
비상구를 뭐 폐쇄한 이런 공간은 대구에는 없었는데요. 네. 그 가장 인명피해가 이렇게 난 게 그 이청의 비상구를 네. 폐쇄한 게 네. 가장 인명피해가 난 원인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맞아요. 비상구만 이렇게 네. 폐쇄한데도 이렇게 피난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요. 많은 인명피해는 예. 이청에서 20명이 사망했거든요. 네, 네. 그런 거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네네.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던데 그런 게 평소에 교육이다. 네네. 교육이고 그 운영주의 교육이고 종업원들이 교육이다. 네네. 절대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항상. 예. 그래서 제가 그 지금 중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매주 한 2군데 정도 제가 현장 방문을 해서 그 책임자를 만나가지고 그런 부분을 제가 그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책임자에게 그 이제 이렇게 재천 사고를 이렇게 그 교훈 삼아서 이 건물에 이제 화재가 났을 때 그 거기 근무하는 그 종업원들의 그 행동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특히 피난 시설 이런 거는 절대로 이게 폐쇄하면 안 된다. 네. 이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네. 대표자에게 제가 이렇게 당부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네. 지금 작년 제가 12월부터 계속 이렇게 현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그리고 화재 외에 예. 요즘 또 뭐 지진, 예, 예. 네, 폭설, 예. 재난 대비 태세 뭐 예. 이게 대해서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예, 그 부분도 제가 2016년도 그 경주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네, 네. 9.12, 9월 12일 날 네. 났고 또 작년에 포항에서 또 지진이 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대구 소방에서는 우리가 그 지진 대응 매뉴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어서 그걸 이제 전 직원들에게 이제 그 숙지를 시켜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는 이제 그 눈은 이렇게 많이 오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지만은 저희 소방에서는 이 제설기를 소방차 앞에 이렇게 제설기를 설치를 해서 눈이 많이 오면은 그 이렇게 눈도 치울 수 있도록 그 저희가 이렇게 소방에서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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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군요. 그리고 또 저기 소방 일을 하다 보면은 뭐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요즘은 일이 정말 그 이 전화로 네네. 뭐 그런 경우는 없겠죠. 뭐 가짜 신고를 한다라든지 그런 정말 그런 일은 소방서에는 없죠. 그런 부분은 일부 있는데요. 거의 네. 이제 많이 줄었고요. 네.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119 신고를 하면은 네, 저희 119 종합 상황실에 네, 그 신고자의 전화번호, 위치가 이렇게 위치 정보가 바로 뜨게 됩니다. 아, 그렇기 멋집니다. 때문에 이제 누군지 어디서 그런지 네, 또 이렇게 전화 목소리를 들어보면 위험한지 안 한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옛날에 그런 시스템이 없었을 때는 없었을 때는 좀 네. 많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 함부로 어. 전화를 못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허위로 신고했을 때는 법적으로 그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또 이렇게 처하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잘했네. 그래서 예, 예. 함부로 잘 하지 않습니다. 네, 네. 이제 시스템이 그렇게 잘 예, 이제 예. 발전이 돼가 있다. 예. 예전에 없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소방 업무를 하시다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정말 뭐 주위에 또 많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라면. 예, 저는 89년 10월 3일 개천절 날을 지금도 저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울산에 근무할 당시인데 그때 제가 울산 남부소방서 그 삼산 파출소장으로 근무할 당시입니다. 그때 이제 점심을 먹고 개천절 날은 이제 휴일인데 직원들하고 이렇게 차고 안에서 이렇게 족구하면서 운동을 체력 단련 하고 있었는데 이 출동 그 오후에 출동 그 지령이 떨어졌죠. 네.
그래서 이제 신속하게 차를 타고 제가 현장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가는데 멀리서 바라보니까 주변에 막 논이었는데 전체가 이게 불바다였습니다. 예, 전체가 이 논의 주변에 뭐 굉장히 넓은 면적이 이렇게 불바다가 논인데 예, 논인데 불바다가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제일 먼저 그 광경을 보면서 현장에 도착을 하니까 이제 땡끄로리가 우리 기름을 싣고 다니는 그 땡끄로리는 울산의 온산공단에서 김해공항에 가는 그 항공유 기름을 싣고 가는 그 땡끄로리였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도로변에 이렇게 코너 쪽에 그 도로에 옛날에 보면은 철길이 위에 지나가고 가운데 거기 저기 중앙분리되어 있는 가운데 이 교각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가속으로 인해서 이렇게 돌다가 교각을 이렇게 들이받고 그게 전복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전복이 돼가지고 이제 이 기름이 이렇게 누출이 되고 이 스파크에서 화재가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항공유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급속하게 이렇게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번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현장에 도착해서 또 저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이제 또 다른 그 파출소에서도 이렇게 이제 출동을 하게 되고 화재를 진압하면서 약 1시간 정도 이렇게 진압을 하니까 거의 이렇게 좀 불은 많이 좀 없어졌는데 단지 이제 땡끄로리가 넘어졌을 때 보면 땡끄로리 안에는 이렇게 각각 그 맨홀이라고 이렇게 위에 지붕에 있는데요. 그쪽 그 운전석 그 뒤쪽에 맨홀 부분에서 그쪽에 이제 불이 좀 있고 나머지는 거의 좀 많이 진압이 됐는데 거기서 그 갑자기 저도 처음에 가서 이제 좀 뒤쪽에 있다가 이쪽에 정면 쪽으로 이렇게 좀 이동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화염 방사기 모양으로 불이 막 순식간에 이렇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맨홀에서. 네. 예, 같이 있다가. 예. 그래서 저는 정면에서 바로 이렇게 그 불을 눈에 보여서 확 돌아서 가지고 저도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피했는데 이제 이게 제 덩어리에 입은 그 방수복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기 그 저기 이제 다른 우리 직원들은 그 불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거기 이제 직원들 중에 7명이 얼굴과 이 손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참 우리 직원이 3도 화상 입은 3도는 화상 중에 가장 심한 화상이 3도입니다. 그걸 보고 제가 너무 참 안타깝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하고 계속 또 뭐 이식 수술도 장시간 이게 걸린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참 가슴이 아팠고 지금도 그 순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렇게 다 그 고생을 하는데 그래도 요즘은 또 젊은 사람들은 좀 멋있어 보이고 또 직업에 그래도 조금 인기가 많던데 직업 순위에 직업군 중 1위가 소방공무원이라고 하는데 그 정말 그 시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존경받고 선호도 이제 1인데 그게 바로 이제 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봉사하고 일하고 아마 그런 모습 때문에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뭐 오래도록 소방공무원 하면서 뭐 다양한 현장도 많이 나가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참 그 우리 직업이 쉽지만은 참 않은 그런 참 맞습니다. 어려운 직업입니다. 뭐 전에 뭐 3D 업종 중에 하나라고 얘기도 들은 적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이런 또 어려운 직장이지만은 나름대로 이렇게 보람을 갖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분별히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어떤
사명감과 또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해 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제 나름대로의 공무원을 하면서 우리 안전은 이렇게 철저히 이렇게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대비하는 이 유비무환의 이런 그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왔을 때 뭔가 현재 이런 또 어떤 안 좋은 환경을 이렇게 또 개선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어떤 창의 혁신의 정신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저희도 일을 해왔으면서 뭐 소방 행정 업무 그러니까를 많이 했죠. 뭐 지방에서도 그렇고 또 중앙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이런 업무를 하여튼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네, 네.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본부장님으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또 마무리를 하면서 네, 좋은 말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네,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네. 네. 대구 시민 여러분, 이 대구는 이 도시가 이렇게 밀집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사고가 나면은 또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불이 안 나도록 그 예방하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어떤 화기 같은 거, 또 전기 콘센터 이런 거 하나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건 이렇게 좀 빼주시고 또 가스레인지 같은 어떤 그런 것도 사용했을 때 반드시 밸브도 잠가준다든지 그리고 또 음식물을 이렇게 부엌에 올려놓고 바깥에 이렇게 또 일을 보러 나간다든지 그런 것은 좀 안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소방 현장에 이렇게 출동할 때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도로 한쪽 편으로 이렇게 좀 피해 주시고 그리고 또 골목길에는 이렇게 양옆에 이렇게 주차를 하는 이런 것을 좀 삼가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아이고 얼마나 그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으니까 적극적으로 아마 더 노력들을 하시지 않겠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마 잘 새기실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대구 계시는 동안에 우리 대구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라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창하 대구소방안전본부장님과 함께한 정순천의 CNB 사랑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분을 모시고 좋은 말씀,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